안녕하세요. 최종용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스탁. 오늘은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죠. 화장품 업종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화장품 업종의 흐름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화장품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옆에 계신 정지윤 연구원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화목한 런치스탁에 되게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화장품사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터라 한 반년 정도 좀 쉰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좀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화장품 업종은 되게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화장품 업종은 이런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없는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면 네. 이제 관세가 부여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산업별로나 섹터별로 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소비재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IT, 가전기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일단 ASP 자체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장품은 그런 이제 고율의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조금 덜 민감할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커버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의류랑 화장품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제 단가 자체가 의류가 훨씬 더 높다 보니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의류주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화장품은 사실 브랜드사들은 결국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관련된 인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비용 세이브도 가능한 부분이 일부는 있어서 네. 이제 관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몇 %가 부과가 되냐는 추후에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네. 이제 다만 그렇게 민감하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화장품 시장이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크게 세 나라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이 중국의 경기 부양, 화장품주를 주목하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대륙별로 이제 화장품 시장 점유율에 좀 변화가 있나요? 일단 글로벌 이제 화장품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제 이 워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제일 큰 소비 시장,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북미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지역까지 합하면 아시아도 굉장히 큰 규모이긴 한데요. 네네. 일단 이제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좀 활발한 편이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을 위주로 한 이 아시아 지역. 네. 이제 넥스트로 지금은 유럽이나 중동 쪽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K-뷰티 브랜드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섹터가 사실 관심을 좀 크게 갖기 시작을 한 게 23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부터예요. 네. 그래서 2023년 하반기랑 2024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실적 모멘텀도 좋았고 주가도 전반적으로 리히팅이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과거에는 면세점이나 중국 위주에 좀 많이 치중을 해 있고 몰트
인트로듀스를 했었다면은 네.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이 전반적으로 이 북미 지역이나 아니면 일본 그리고 유럽 중동으로 좀 다변화되고 있던 게 가장 좀 폭발적으로 보였던 시기가 딱 네.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따라서 이제 한국의 수출 점유율도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 합산이 거의 중국이나 홍콩 합산 비중이랑 비등비등하게 그 작년 기준으로는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한한령 해제 네.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 화장품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한한령 해제는 어떻게 지금 나온 다음에 얘기가 추가적으로 없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뭐 저희 하우스에서도 그렇고 네.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음. 엔터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미디어 쪽 콘텐츠 음. 쪽이 조금 더 직접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2014, 15, 16년 때 설화수나 후 같은 이 조금 럭셔리 하이엔드 쪽 그 화장품이 워낙 좋았었고 네. 2016년에 아시겠지만 사드 이제 사태가 그쵸. 네.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좀 많이 그 축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이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이제 중국향 이제 실적이나 이런 변화가 생긴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회복에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그림 28번이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키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네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2024년에 한국의 전체 화장품 수출 성장률이 한 19% 정도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중국이랑 홍콩이 합산된 중화권이랑 네. 중화권을 제외한 국가로 이제 쪼개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중화권이 아닌 지역의 성장률은 35%를 기록을 했어요. 네. 이제 굉장히 그 과거 시계열이랑 봤을 때도 아웃퍼폼을 했고요. 네. 반대로 중국은 한 5% 정도 역성장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22년부터 줄곧 26% 감소, 17% 감소, 5% 정도 감소를 하다가 네. 이제 그 올해는 그래도 더 이상 중국향 수출이 여기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센티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가가 꼭 이제 무조건 실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센티적으로 볼 때 이제 중국은 거의 지난 한 3, 4년간 계속 안 좋다가 이제 약간의 그 이제 성장만 보여줘도 시장은 여기에는 좀 충분히 반응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한령이 좀 빨리 해제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그 미국, 중국, 일본 중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좀 커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내 이제 국내 화장품 판매 성장세가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중심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좀 바뀐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성장세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일단 입점을 하는 채널이나 네. 그 이제 채널들도 이제 몇 개의 입점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실적은 좀 천차만별일 수 있을 네네. 것 같고요. 네. 이제 꼭 오프라인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매출 볼륨이 커지는 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오프라인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제 홀세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이제 들어가는데 이럴 네.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1분기에 이제 홀세일 물량을 넣었으면 이게 실제로 미국 이제 소비자들이 소화를 하는 시점이나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물론 잘 되는 인기가 많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개 분기
만에 이제 다시 재발주가 나오기도 하면서 좀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네. 또 반면에 생각보다 좀 소비자들의 구미가 당기지 않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 2개 분기, 3개 분기가 지나서 또다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오프라인은 한 이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미국은 1등이니까 조금 제쳐두고,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그 아시아, 북미, 그리고 일본, 요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뭐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도 지금 매출액이나 이제 실적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이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인디 브랜드들을 해외로 유통을 하고 있는 실리콘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작년까지는 거의 모든 이제 드라이브가 미국이었다면은 네. 작년 이제 하반기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동향으로 좀 많이 포지셔닝을 이제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또 아무래도 그 화장품의 좀 본고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예를 들면은 제조사인 인터코스도 존재를 하고 네. 로레알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명품 브랜드사들의 그런 뷰티 브랜드들의 본사도 대부분 유럽에 있다 보니 네. 사실상 그 K뷰티가 미국 시장만큼 빨리 이제 큰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기는 좀 네. 어렵다고 보기는 해요. 네. 다만 아까처럼 이제 리테일 시장을 전체로 합산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규모 자체는 이제 유럽이나 중동도 충분히 그 업사이드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그 중동 쪽에서 이제 이 선크림을 좀 많이 바르는 그걸 선호한다라는 걸 써주셨는데 그런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선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소비자들이 과거 대비해서 자주 좀 그 애용하는 그런 카테고리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화장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들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화장품 업종이 2분기, 3분기를 이제 성수기 진입 전망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기업들, 탑픽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ODM사들이 성수기 이제 네.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대형사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한국콜마. 네,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종목별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조금 그 지지부진한 편인데 네. 아무래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좀 타사들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기도 했었고 네. 1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1분기에 워낙 중국이랑 미국의 그 탑라인 그로스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중국도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고 미국도 보시면 이제 매출이 300억 원 정도 가 깨진 상황이어서 조금 네. 베이스 역량이 이제 특히 해외 쪽에는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1분기는 시장 기대치 정도 수준은 크게 아웃퍼폼 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미 1분기는 지나갔고 저희가 2분기를 봐야 하는데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이제 한국 이제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매출 4천억 정도 이상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회복이나 미국의 회복도 하반기 갈수록 조금 모멘텀이 강화되는 부분이 여전히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남아 있어서 네.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 이제
뭐 미국의 브랜드사든 아니면 한국의 브랜드 업체들인데 특히 미국에서 매출 볼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차피 중국에는 더 이상 외주를 주기가 힘드니 오히려 한국 업체나 아니면 한국 업체의 그 미국의 현지에 있는 공장이 좀 수혜가 되는 게 아닌가라면서 네.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콜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별도 뭐 성장률이나 이런 흐름은 사실 코스맥스랑 거의 일라인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은 미국 법인을 한번 보시면 작년 4분기 때 이제 분기 매출이 200억 정도 이제 그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미국이 12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미국 공장이 작년 4분기랑 뭐 올해 1분기도 크게 이제 여기서 뭐 엇나가는 실적 흐름은 아니어서 관세 이슈 때문에 미국 공장이 좀 부각을 받는 데다가 미국 법인의 실적 자체도 좀 턴어라운드를 시연을 하면서 좀 전반적인 미국의 체력이 과거 대비해서는 좋아졌다. 이런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2분기부터는 미국의 이 공장을 생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공장은 뭐 기초 제품이나 OTC 제품이나 이런 위주를 좀 생산을 주력으로 하게 되다 보니 좀 중장기적으로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 그리고 뭐 27년까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미국에서는 좀 과거 대비해서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또 여기 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차트 보면 이제 그 3월 달부터 이 코스맥스는 조금 실적을 뭘 반영했는지 네, 예, 맞습니다. 흐름이 조금 안 네, 좋았다가 네. 예, 4월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두 기업 다 지금부터도 뭐 사보셔도 좀 괜찮게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보니까 APR 종목도 이제 그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해주셨나요? 일단 지금 뭐 미국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키 차트를 보시면은 네.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이제 제가 올해 그 수출 성장률을 한 20% 정도를 보는데 네. 적어도 이 20% 이상은 충분히 좀 탑라인이 상회를 해야 네. 이제 브랜드사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1분기도 그렇고 연간으로도 그렇고 좀 APR이 충분히 여기에는 부합하는 브랜드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월 11일 정도에 냈던 좀 리포트인데 네. 이제 때도 결국에는 그 APR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수 진작에 따른 회복을 본다면 중국 로컬 브랜드사들 이제 그 만들어주는 이 코스맥스 그리고 뭐 의류는 부차적으로 뭐 FNF 정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 자체도 업종 내에서는 굉장히 좀 아웃퍼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디바이스를 출시한 지 꽤 이제 시간이 뭐 1, 2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에서의 좀 고성장은 힘들지만 이제 기타 국가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 B2B 매출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는 홀세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에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도 과거 이제 대비했을 때 좀 매출의 규모가 꽤 많이 커진 상황이어서 네. 아까 제가 20% 성장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 이상의 오. 성장을 아직 보고 있어서 큰 폭의 성장 아닌가요? 50%는요? 네, 그렇죠. 네, 네. 최근에 워낙 그 틱톡이나 뭐 아마존이나 트렌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종목만 더 이제 그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 경기 부양 하면 저희가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중국 관련된 영향도가 아무래도 좀 높은 기업인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사실 이때까지 주가가 꽤 많이 작년 이후로 빠졌던 가장 큰 요인은 네. 그 인수했었던 코스알엑스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슬로우해진 측면, 그리고 1분기에도 한 뭐 20% 중후반 정도 매출이 감소를 할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주가를 모멘텀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가 레벨은 사실 코스알엑스 인수하기 전 레벨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1분기에 이제 코스알엑스가 좀 부진했어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나 실적 추정치가 1분기가 계속 올라왔던 브랜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코스알엑스를 제외한 아모레퍼시픽의 본업을 보면은 중국의 적자가 꽤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원래 이제 아모레퍼시픽 산하에 있던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이제 구간으로 들어온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를 한번 보면 일단 면세점이나 아니면 이제 이 중국 본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작년 그냥 분기마다 계속 좀 많이 매출 볼륨 자체가 축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좀 플러스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뭐 지금 정도의 주가 레벨에서는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와주셔서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이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제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좀 꽤 많이 안 좋은 이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섹터 밸류도 다시 뭐 14배 정도 내외로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K뷰티를 항상 장밋빛 미래만 이제 과거 한 2년 동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역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감익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성장률을 팔로우를 하면서 이제 저 성장률, 그러니까 특히 중국을 제외한 이제 국가들의 성장률을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중국 이제 회복을 좀 기대하고 이 부분에서 실적이 실제로 좀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오는 이제 중국주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APR,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사 중에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내용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한 자료는 아래의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뵐 건데요. 오늘 새벽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파월을 뭐 경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주식 시장 그리고 관세 영향 등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